올해 제주에서 10살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10살 미만의 아동을 학대해서 검거된 도내 아동학대 사범이 111명이나 됩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제주경찰청의 여성보호계 문기철 계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제주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나요? 예, 2021년 11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총 447건입니다. 작년 동기간 313건에 비해 134건, 약 42%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신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는데 학대가 잦아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이 학대 행위가 더 많아졌다기보다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돼서 그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그 학교 내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네. 그 의사, 교사 등 그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가 돼서 그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거나 그 상담 또는 진료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아동학대 자체가 이미 큰 범죄지만 죄질이 나쁜 사건이 올해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세간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있었죠. 예, 올 1월 29일 20대 부부가 그 7개월 된 그 영아 복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갈비뼈 골절을 입힌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내원한 아동을 진료한 그 담당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로 신고를 했고, 네. 우리 경찰에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부모 모두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그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즉시 개최하였고, 그 강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피해로 보인다는 아동학대 판정을 하였고, 그 우리 경찰에서는 부모에 대해 즉시 그 접근금지 명령도 취했습니다. 수사 결과 부부끼리 싸우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의해 그 넘어진 적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이제 인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부부는 평소 아이를 두고 PC방에 다녀오는 등 그 상습적으로 방임한 그 혐의도 밝혀졌는데, 네. 그 아이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채 살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그 부모로서 책임감이 너무 그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제주판 그 정인이 사건이 될 그 수도 있던 건이었는데, 나름 그 수사나 피해 아동 보호 조치가 잘 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동학대는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데요. 2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어린아이들이 피해자였죠. 예, 2월 16일에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그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어 즉시 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가해 교사들은 그 원생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식판을 빼앗기도 하고 밀어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넘어진 그 아이들을 질질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 아동 29명은 1세부터 5세까지 어린 아동으로 총 450회에 걸쳐 학대한 보육교사 10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그 3명을 구속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그 단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참 화가 나는데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또 있었죠? 예, 지난 7월 9일 접수된 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교사가 그 피해 아동 11명에 대해서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뭐 엉덩이를 때리거나 네. 바닥에 그 넘어뜨리는 등 총 14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계속해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 경찰은 그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그
제주도하고 시청 등 소관부서에서는 그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었던 사건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보시나요? 저희 7월에 남편과 이혼한 후 그 7세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들을 그 경제적, 정신적 그 어려움을 겪자 수차례 아들을 살해하려 한 친모를 검거하여 구속시킨 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 올해 11월까지 근거된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그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191명으로 66% 상당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보육교사가 20명으로 7%, 네. 교원, 학원 강사가 17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이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이제 자녀를 이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적인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이 아동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는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63년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아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 권리 주체가 된 것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세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이 세 사건 모두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아동이 옆에서 보호하고 관찰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이런 종사자들,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학대를 하게 되면 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 사법부에서 엄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올해 아동학대는 누가 신고를 해서 알 수 있었나요? 아동학대 신고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0%이고 피해 아동 가족이 26%, 교사, 의사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1%, 주변 이웃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신고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겠군요. 예, 피해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등 25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 단체뿐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이 협력하여야만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2월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것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정의 사건을 계기로 네. 아동학대 전담 수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올해 2월 우리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네.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세 미만 어린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사건 및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어린이집 사건 등을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며 24시간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아동이 몸에 상처나 몸이 관찰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동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경우,
그다음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네. 입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학교에서 무단 결석이 반복 등이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112로 그 즉시 신고해 주시면 저희 경찰이 즉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살 미만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11살에서 18살 미만의 아동학대도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